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힘든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만남도 있지만 어떤 만남은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든 관계에서 환영받고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들이 실천하는 3가지 특별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배려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말실수를 하기도 하죠. 이럴 때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지적하며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관계의 달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저도 자주 그래요 라며 따뜻하게 반응하죠. 두 번째는 신뢰의 기술입니다. 누군가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화에 동참하거나 불편한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관계의 달인들은 그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라며 상황을 부드럽게 전환하죠. 세 번째는 존중의 기술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이나 약점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캐묻거나 혹은 불편한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관계의 달인들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이 3가지 기술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작은 배려로 큰 신뢰를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런 관계의 기술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술인 배려의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회의 중에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있고,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흘릴 때도 있으며,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기도 하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모두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더구나 누군가가 그 실수를 지적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 동료가 실수로 물잔을 엎질렀다고 해볼까요? 이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조심 좀 하지. 라며 한숨을 쉬거나 이런 실수는 처음 보네요. 라며 비꼬듯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실수한 사람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배려의 기술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 저도 저번에 그랬어요. 이 테이블이 좀 불안정해서 그래요 라며 자연스럽게 넘기거나 아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반응은 실수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배려는 단순히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따뜻한 이해는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러한 배려의 기술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업무 중에는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오타를 발견했을 때, 회의 시간에 늦었을 때, 중요한 메일을 빼먹었을 때, 이런 순간에 상사나 동료가 보이는 반응은 팀의 분위기와 업무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질책하거나 비난한다면 팀원들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다 보면 창의적인 시도나 도전을 꺼리게 되죠.
하지만 배려의 기술을 실천하는 리더는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바꿉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거죠. 라는 말 한마디가 팀원의 마음을 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의 기술이 가진 힘입니다. 옛 선현들은 이러한 배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은 드러내주고 결점은 덮어준다라는 말처럼 타인의 실수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은 높은 인격의 표현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려의 기술은 연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바랄까? 이런 작은 생각의 전환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술인 신뢰의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부정적인 대화나 험담에 노출됩니다. 저 사람 요즘 이상해졌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절대 성공 못할 거예요. 저 팀은 늘 문제만 일으키죠. 등의 말들을 듣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째는 대화에 동참하여 함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둘째는 불편한 침묵을 지키는 것. 셋째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달인들은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한 동료가 다른 부서를 험담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저 부서는 항상 일을 방해하기만 하죠. 전혀 협조적이지 않아요. 이때 대부분은 맞아요. 정말 문제예요 라며 동조하거나 어색한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뢰의 기술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서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소통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반응은 부정적인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태도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특별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험담해도 동조하지 않는구나. 내가 없을 때도 나를 이렇게 지켜줄 거야 라는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특히 이런 신뢰의 기술은 조직 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변화가 시도될 때 부정적인 의견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작년에도 실패했잖아요. 시간 낭비예요. 등의 말들이 퍼지죠. 이때 신뢰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은 팀의 사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옛말에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쉽게 퍼지고 관계를 해치기 쉽지만 긍정적인 말은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신뢰의 기술은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태도가 현실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의 기술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기회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뢰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존중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사의 문제, 업무에서의 실수 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떻게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반응은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널널하게 살던 동료가 갑자기 야근을 자청하고 초과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캐내려 할 것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집에 문제 있어요? 하지만 존중의 기술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신 피곤하시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며 사리게나이 자연스러운 배려를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직장에서는 이러한 존중의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팀원이 최근 실적이 저조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문제를 지적하거나 원인을 캐묻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요즘 업무가 많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들의 사생활과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존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중의 기술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의 리듬과 방식을 존중하는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과 고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옛 선현들은 군자는 남의 말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의 기술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의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배려의 기술, 신뢰의 기술, 존중의 기술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모든 가족은 각자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는 쉽게 지적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식이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니? 라는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오죠. 하지만 세 가지 기술을 적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실수를 못 본 척하며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배려하고 자녀의 부족한 점에 대한 주변의 험담을 못 들은 척하며 우리 아이만의 페이스가 있어 라고 지켜주며 가족 구성원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다양한 성격과 업무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누군가는 꼼꼼하지만 느리고 누군가는 빠르지만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죠. 이때 리더나 동료가 보이는 반응은 팀의 분위기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이런 실수는 초보자도 안 하는데 라는 말 대신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재택근무와 비대면, 소통이 늘어난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기술적 문제로 실수를 하거나
메신저로 의사소통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태도는 원활한 협업의 핵심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모임,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차이는 때로는 불편함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런 사회적 관계에서 세 가지 기술을 활용하면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모임에서 항상 늦게 오거나 약속을 자주 변경한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의 늦은 도착을 못 본 척하며 오느라 고생했어 라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못 들은 척하며 각자 상황이 있으니까 라고 이해를 표현하며, 혹시 알게 된 그 친구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만은 지적해야 해. 이건 꼭 말해줘야 해 라는 충동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충동을 잘 다스리고 세 가지 기술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운 태도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의 인격적 성장도 도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시각도 밝아지며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인내심도 깊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한 처세술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깊은 이해는 결국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어. 늦더라도 기다려줄게. 준비가 되면 그때 이야기해줘. 이런 메시지들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 선현들은 사람의 도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배려, 신뢰, 존중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당장은 그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척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못 본 척이 무책임이나 방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못 들은 척이 현실 회피나 문제 은폐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셋째로, 모르는 척이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못 본 척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한 동료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못 본 척은 오히려 그 동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못 본 척의 기술입니다. 못 들은 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나 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되 문제의 본질은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척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무관심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적절한 관심과 걱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됐어. 내가 준비될 때 이야기해줘라는 식의 따뜻한 관심 표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기술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되 필요한 피드백은 주는 것.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되 문제의 본질은 놓치지 않는 것. 상대방의 페이스를 존중하되 필요한 관심은 표현하는 것.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가 진정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비슷합니다. 식물이 자랄 공간을 주되 적절한 가지치기도 필요하고 충분한 물을 주되 과한 물로 뿌리가 썩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알맞은 거리에서 지켜보되 필요할 때는 즉각적인 보살핌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세 가지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인식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이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는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없는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바랄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의 반응을 더 신중하고 공감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 경청의 훈련입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이면에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혹은 좌절감을 읽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청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 재해석의 훈련입니다. 모든 상황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성장의 기회로, 부정적인 상황은 새로운 도전으로, 불편한 관계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의 능력은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 조절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기준과 크게 다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감정 조절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성의 훈련입니다. 세 가지 척의 기술이 단순한 처세술이나 위선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상황에서부터, 쉬운 관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가족의 작은 실수를 못 본 척 해보기.
내일은 동료의 험담을 긍정적으로 전환해보기. 모레는 친구의 고민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기다려주기 등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지적하거나 험담에 동참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 역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척의 기술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소통은 더욱 즉각적이고 광범위해졌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작은 실수도 순식간에 확대되어 전파되고 부정적인 댓글은 쉽게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사생활은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의 기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처세술을 넘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의 실수가 SNS를 통해 퍼져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못 본 척하고 덮어주는 동료들의 태도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부정적인 소문을 못 들은 척하며 긍정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들은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관습과 전통을 답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때로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며 기다려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의 변화도 이러한 기술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평적 소통과 창의적인 시도가 강조되는 현대 조직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부정적인 의견도 건설적으로 수용하는 문화, 각자의 성장 속도를 존중하는 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러한 기술들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각각의 악기가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악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자신의 소리를 줄이면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3가지 척의 기술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못 본 척을 통한 배려, 못 들은 척을 통한 신뢰 구축, 모르는 척을 통한 존중. 이 3가지 기술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술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그날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신뢰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며, 여러분의 존중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혜 그릇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관계의 인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죠. 또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 기술들을 적용해 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관계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